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예스24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예스24는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유통 및 도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부분에서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공연이나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을 예매할 때 예스24를 통해서 예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종목이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었던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의 그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어떠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 이제 연말에 하반기에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 예스24의 바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지분 때문인데요. 수정이 됐네요.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올 연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에 대한 지분 1.97% 정도를 예스24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매도를 했어요. 일부 좀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일부 매각을 했고, 현재는 568만 주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1.4%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30조 원이 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시총이 30조 원 기준으로 1.4% 정도면 4,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조 원일 때는 한 2,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30조 원일 때는 4,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40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5,60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겠죠. 이 1.4%의 지분 가치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예스24의 이런 지분 가치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지난 이제 8월달, 9월달에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다른 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12월 달 이후에 좀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서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그렇게 크게 여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카카오뱅크를 하나를 보고 간다라고, 상장 전까지를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야 뭐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크게 의미 없죠. 지분의 가치를 보고 가야 되겠죠. 지금 이게 예스24가 2,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지분 가치가 뭐 적게는 이제 뭐 2,800억에서 많게는 뭐 5,600억까지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지분 가치인 거죠. 그랬을 때 뭔가 저는 재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예스24의 재평가는 분명히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지분의 가치를 좀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지루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좀 흘러내려가는 종목의 기술적인 저점은 항상 이 하단에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상단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스24의 지금의 구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자리가 아닌 일부 매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넘어서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이 위에서 매수 자리가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스24는 12,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쌍바닥 찍고 좀 돌아 나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쌍바닥을 찍고 좀 돌아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거는 이제 3개월 정도, 약 4개월 정도 이어왔었던 이 하락의 종식을 알리는 종착점이 될 겁니다. 이 12,500원이나 이런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뚫을지를 몰라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좀 리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근당이 뚫었거든요. 종근당이 뚫었는데 문제는 저게 언제 뚫릴지를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요것도 한 4개월 정도 질질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오늘 이제 뚫는 상승이 나오거든요. 뚫긴 뚫었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경보제약이라는 종목도 제가 좀 찍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한 몇 달을 그냥 계속 흘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번 뚫기는 뚫었는데, 저는 예스24도 언젠가는 좀 돌파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뚫어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서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이 종목을 들고 왔던 분들의 그런 이제 그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이 기간 동안에 끌고 왔었던 사람들의 몫인 거지, 이거를 이제 언제 돌파할지도 모르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 실패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찌됐든 뚫어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가시는 게 뭐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단축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또 하락을 했었는데 이 흐름을 또 벗겨내게 되면,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전과는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안에서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았다면, 추세 전환 이후에 나오는 주가의 흐름은 하락은 크고 조정은 짧고 하락은 크고 조정은 짧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모로 예스24가 현재 이 추세를 12,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돌파하는, 12,500원이 아니네요. 12,700원 뭐 이런 자리 되겠네. 뭐 500원인가요? 뭐 아무튼 12,000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12,700원, 800원 정도?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격 하락이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흐름 속에서 한시름 좀 덜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돌파 이후에 타점을 잡아야 주가가 연속적이고 탄력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잡았는데 주가가 만약에 밀려버리면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손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면 여기가 타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넘어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돌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 돌파가 되던 눌렀다가 돌파가 되던 돌파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좀 정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24는 거의 이제 다다랐다, 이제 돌파 시점이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돌파가 되느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고요. 기술적인 저점은 한 12,500원을 전후로 조금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2,500원에서 12,7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는 좀 잡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예스24를 지금 조금 이제 대응을 그렇게 좀 잡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12,500원이나 12,700원 요런 자리에선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요거만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시총이 좀 작아요. 한 2,4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세력 주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이런 투신들 또는 외국인들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뭔가 이 종목이 기대할 만한 또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이제 요소가 있다.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가능성,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죠. 투신이 외국인이 맨날 이렇게 짤짤이 매수 매도만 하는 애들이 갑자기 뭐 5만 주가 들어왔다. 그럼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오늘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특별하게 특징적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오늘 예스24도 또 저항대를 두고 한 14,500원 근처에 저항대를 두고 좀 쉬어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탐색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분 가치를 좀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투자의 매력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돌파 이후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